아니, 친정엄마 제사 날인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부르시더니 한다는 말씀이 집 청소 좀 해라. 정말이지.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결혼 7년 차 남편과는 연애 시절부터 정말 죽고 못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실이 좋았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아주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잔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느 고부 갈등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에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았지만 가끔씩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곤 하셨죠. 아가, 너는 친정엄마 닮아서 살림 솜씨가 영 아니네. 그 같은 말씀이요. 저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려니 며느리들은 다 이런 시집살이를 겪는 건가 하며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있었으니 바로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한다는 거였어요.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죠. 특히 저희 엄마가 편찮으셨을 때도 시어머니는 어휴, 친정엄마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네. 그래도 시댁에도 좀 신경 써야지. 언제까지 친정만 보고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문제의 그날은 바로 저희 엄마 제삿날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꽤 되셨지만 매년 이날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마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남편도 그런 저를 잘 알아서 그날만큼은 저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절 부둥켜 안고 자기, 오늘 엄마 생각 많이 나겠다. 내가 옆에서 잘 위로해 줄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줘 하며 다독여줬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엄마 생각에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죠. 제사 준비도 해야 했지만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모든 제사 준비를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때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가, 너 지금 뭐하니? 어머니가 웬일이시지? 평소 같으면 이런 날은 연락도 잘 안 하시는데 하며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엄마 제사라서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으려고요. 제사 준비도 좀 돕고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아니,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청소를 못하고 있었다. 당장 와서 내 집 좀 깨끗하게 해놔.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네. 어머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면서 지금 저보고 오라니요? 제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요 라고 되물었죠. 잔말 말고 빨리 와. 안 오면 너 남편도 가만 안 둘 거야. 하시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시어머니 성격을 잘 아는 남편은 일단 가봐. 내가 나중에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릴게. 당신 혼자 가서 괜히 더 마음 상하지 말고 내가 회사 끝나고 바로 그리로 갈게 하며 저를 달랬어요. 남편의 말이 맞다는 생각에 저는 울분을 사기며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집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여기저기 옷가지며 살림살이가 널려 있는 거예요. 분명 지난주에 시어머니 집에 왔을 때는 멀쩡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될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팔짱을 끼고 서서 아가, 너 우리 집 꼴 좀 봐라. 내가 허리가 아파서 청소를 못하고 있었다. 내가 와서 좀 해줘야겠다. 안 그래도 너 올 때마다 집이 지저분하다고 불평했지 않니? 오늘은 내가 깨끗하게 해놓고 가야지. 며느리라면 시댁 살림도 내 살림처럼 아끼고 돌봐야 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써 참고 어머니,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면서 지금 저보고 이걸 하라니요? 차라리 다른 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기꺼이 와서 했을 텐데요 라고 겨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시집 왔으면
시집의 법도를 따라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어. 하고는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켜는 거예요. 채널을 돌리며 연신 웃어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정말이지 울고 싶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거실이며 방을 대충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세면대에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거예요. 순간 제 눈에 시어머니가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가 오늘 친정 엄마 제사란다. 내가 이참에 좀 교육 좀 시켜야겠다. 나도 허리가 아파서 힘든데 며느리가 좀 고생해야지. 저는 들고 있던 걸레를 팽개치고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새빨개졌을 거예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아냥거리며 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가 이제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하고 소리치셨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니, 평생 안 봐도 상관없어요. 라고 외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제 뒷모습에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 제사날 시어머니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어머니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처럼 관계를 끊는 게 답일까요?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